자, 이번 시간에는 정의 2.3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함수의 사칙 연산은 실함수와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z가 두 함수의 정의역의 점일 때 f 더하기 g는 각각 함수값을 더하고 곱하기도 함수값을 곱하면 되고요. 나누기는 분모가 0이 아닐 때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함수의 몫은 각각의 함수값의 몫으로 정의하면 됩니다. 자, 실함수와 같이 복수함수에서도 극한에 관한 성질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f가 w0로 수렴하고 g가 w1으로 수렴할 때, 물론 이것은 가정이 꼭 중요한데요. 존재라는 가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 함수의 합이나 차에 대한 극한은 극한의 합과 차와 같고, 두 함수 곱에 대한 극한은 극한의 곱과 같고, 물론 몫이 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나눗셈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이것은 실함수에서 이미 배운 성질과 완전히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좀 번거롭지만 f를 u1, v1, g를 u2, i,v2라고 이제 두고요. 그리고 점 z0를 x0, y0, w1을 u1, i,v1, w2를 u2, i,u2, i,v2. 이게 좀 잘못됐네요. 자, 이렇게 이제 두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 2.13과 정리 2.1에 의해서 우리는 각각의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실수부의 극한, 허수부는 허수부의 극한끼리 간다는 것은 이미 배웠습니다. 정리 2.1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함수의 극한에 대한 사칙 연산의 성질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실함수니까요. 각각이 다 실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함수의 극한에 대한 사칙 연산, 즉 이 값은 이렇게 가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는 실함수에 대한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이미 배운 겁니다. 이건 해석학 시간에 배운 2학년. 그래서 이 상질을 곱하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도 다 같은 논리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정리 2.1에 의해서 이 xy가 이럴 때 각각이 이 값들이 이 값으로 가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모두 이런 식으로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정리 2.1을 쓰면 이렇게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따름 정리 2.1의 내용을 보면 복소 상수는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이 z의 n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수학적 귀납법. 그래서 n이 1일 때는 당연히 성립하죠. 리미트 z가 z0로 갈 때 이것이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죠. 그리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증명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이려면 리미트 z가 z0에 z의 k 플러스 1승, 이것은 리미트 z가 z0로 갈 때 z의 k승 곱하기 z니까 이것은 가정에 의해서,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 요 값은 z0의 k승으로 가고 요거는 다시 z0로 가니까
z0에 k 플러스 1이 돼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니까 다시 합, 차 이런 상수목 이런 것은 다 성립해서 이 다항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이것은 다항식은 이제 연속성을 이제 보장받는다. 이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각부등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걸 이제 요게 삼각부등식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z하고 w가 복소수일 때 z 마이너스 w의 이것은 z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w 이것은 z의 절대값 w 이런 식이 그 부등식이 있어요. 그래서 두 복소수의 두 복수의 절대값의 차는 따로 그러니까 요거죠. 요런 얘기죠. 요거의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나 성립하는 삼각 부등식 이쪽에 있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극한이 존재하면 이것이 이제 성립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값이 델타보다 이 값이 입실론보다 작으면 이 값도 입실론보다 당연히 작아지죠. 그래서 증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입실론을 임의로 잡으면 적당히 델타가 있어서 서치된 z 제로가 델타보다 작고 f의 z w 제로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 요 부등식을 이용하면 되니까 요 부등식에 의하면 요 값은 요 값보다 작으니까 결국은 이 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서 이쪽 값도 입실론보다 작아지게 되죠. 따라서 이것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로부터 이쪽 부등식 이거를 쓰면 결국은 z f의 z의 절대값 w0 이 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이거이면 이거가 되니까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럴 때 f of z를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정의를 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y가 이제 뭐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쪽 영역에서는 함수값을 1로 두고요. 요쪽 영역에서는 함수값을 마이너스 1로 두고요. 그 다음에 요쪽 영역은 i로 두고요. 요 아래 영역은 마이너스 i로 둔 거예요. 이게 이제 f of z가 1, f of z가 마이너스 i 뭐 그런 뜻이에요. 이건 f of z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이제 f of z 이거 절대값 취하면 항상 1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항상 1이에요. 모든 z에 대해서 복소평면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1로 가는데 극한은 함수의 z가 이렇게 가면은 이때는 1로 가지만 이렇게 가면 이때는 i로 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영역을 뭐 1 영역, 요 영역을 2 영역, 요걸 3 영역, 요걸 4 영역이라고 하면 리미트 z가 0으로 갈 때 z 값이 1 영역에 있을 때의 함수의 값은 항상 1이니까 그때는 1로 가요. 그렇지만 리미트 z가 0으로 가긴 가는데 z가 2 영역에서 있을 때는 함수 값이 항상 i니까
그때는 i로 가요. 그래서 이 값이 다르죠. 그래서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무한대로 가는 경우 이렇게 이제 Z0나 W0의 일부 또는 모두 무한대일 때 이러한 극한의 생각을 이제 하자고요. 그러니까 Z0든지 W0든지 둘 적어도 하나는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그 1장에서 그 스테레오그래픽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 n극에서 이렇게 매핑 시켜가지고 요 점을 이쪽 점으로 대치시키고 해서 보면은 복소 평면에다가 무한대라는 점을 넣으면 이게 이제 이게 복소 평면의 확장이 되고요. 이것이 바로 마치 이제 S2 요 구를 S2라고 해요. 그래서 리만 구면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구면.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무한대의 입실론 근방은 요거를 만족하는 모든 Z의 집합이다 하는 것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게 이제 일종의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잡으면 결국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Z가 Z0로 갈 때 무한대로 간다 이 말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양수 델타가 존재하여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죠. 요 값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f of z가 그러니까 f of z가 무한대로 간다. 이 말은 뭐냐면 f of z가 입실론분의 1보다 크다. 이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무한대가 이쪽에 있어요. 그때는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요것이 이제 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둘 다 이제 무한대일 때는 이제 요거 요 자리에 오고 요 놈이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2.18의 내용은 요거를 역수를 취하면 요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2.29는 요거를 또 바꾸면 요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요점 2.19는 미안. 그래서 요 값은 요거 가만히 보면 요렇게 되는 거죠. 요 값이 0으로 가는 거하고 같죠. 그래서 이거와 이것은 동치입니다. 요것이 중요해요. 2.21. 그다음에 2.29 요거. 그래서 요건 명제라기보다는 식이 낫겠어요. 식 2.19는 어떻게 되냐면 요것은 즉 요쪽 값은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쪽 값은 그러면 요 z 대신에 이제 z분의 1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바꾸면 요게 바뀝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z분의 1로 바뀌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z분의 1이라고 써야 되는데 안 쓰면서 여기에서 요걸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제 혼란을 안 일으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값하고 요 식과 요 식은 서로 동치다. 무한대로 간다는 말을 0으로 보내고 그 대신 요거를 z분의 1로 바꾼 거예요. 그것이 이제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세 번째 얘기는 요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 얘기는 요건 둘 다 무한대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는 요렇게 됩니다. 요것을 이제 무한대로 갈 때는 요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요 아까 1번식에 의해서 f분의 1로 바꿨었죠. 1번에 보시면 여기에서 f분의 1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 2.23번씩은 둘 다 무한대일 때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보기 2.6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푸느냐? 자, 우리가 이제 실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자, 이것이 무한대임을 보여라. z가 i로 가면 z의 제곱, z가 i로 갈 때 z의 제곱 더하기 1은 0으로 가죠. 왜냐면 i 자리에도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0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0분의 뭐 이런 형태니까 실은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뒤집어서. 그래서 뒤집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실은 요걸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요걸 이용해서. 즉 이거를 계산하면 이거를 보인 거와 같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요 뒤집은 거예요. 요거를 뒤집어서 요 식을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z가 i로 가면 이 분자가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0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보인 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식을 이제 우리는 이번에는 이제 무한대로 갈 때 이제 극한을 구하는 거잖아요. 무한대로 갈 때 극한. 그러면 z 자리에 z분의 1을 대입해야 돼요. 요 무한대일 때. 그 대신 0으로 놓습니다. 따라서 z 자리에 z분의 1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 0을 보내면 요거 0으로 가고 요거 0으로 가니까 결국 2분의 3으로 갔죠. 그래서 2분의 3이 극한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무한대로 갈 때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분자의 차수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한대로 간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실은 이걸 보이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요거니까 요거를 위해서는 z 자리에 z분의 1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 값이 무한대로 가는 걸 보이는 게 목표니까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면 요 분수를 뒤집어요. 그래서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2가 요 밑에 있고 그 다음에 z 자리에 z분의 1이니까 z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3z인데 z분의 3이 되는 거고 요것은 z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한 다음에 0으로 보내면 분자가 0으로 가죠.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래 0이 되면 우리는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 정리 23번씩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우리는 요게 2.23번씩을 이용해서 푼 거고 요거는 2.22번씩을 사용해서 푼 거고 요거는 2.21번을 사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 극한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푸는 문제입니다. 극한의 그래서 먼저 B번, C번, D번. 그 다음에 요 F번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 3번 이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라 하는 거 있었어요. 요것은 여러분들이 요 보기 2.6 그걸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기 2.6을 참조해서 풀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2절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연속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실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성질과 매우 흡수와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없습니다. 자, 일단 함수 복수함수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복수함수가 점 z0에서 연속이다. 이 말은 즉 극한이 존재하고 물론 그 점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극한과 함수값이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연속이라고 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3번만 쓰기도 하죠. 그 말은 이 말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 f가 구역 R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면 f는 구역 R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 2.6에 정의 2.5의 3번 요것은 1번과 2번을 모두 포함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말은 다시 쓰면 정의 2.5의 3은 그 입실론 델타 논법을 쓰면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양수 델타가 존재하여 이러면 이것이면 이것이 성립한다. 이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여기서 물론 Z는 항상 그 정의역에서 상황입니다. 정의역 D of F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렵지 않게 정리 2.5, 2.2 이것은 극한은 함수의 사칙 연산에 대한 성질이죠. 그래서 극한에 대한 사칙 연산에 대한 성질인데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F하고 G가 점 Z0에서 연속이면 합, 곱, 그 다음에 나누기, 목 이것도 모두 연속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리미트 Z가 Z0로 갈 적에 F 더하기 G의 Z인데 이것은 리미트 Z가 Z0로 갈 때 F의 Z0 FZ G의 Z0 Z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연속이니까 요거의 극한이 존재하고 요거의 극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극한이 바로 뭐냐면 F의 Z0예요. 그러니까 요 성질이 여기에서 쓰여요. 그 다음에 G의 Z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극한으로 간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은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F 더하기 G의 바로 Z0와 같죠. 그래서 이 함수가 결국은 이 값이 이 값으로 가니까 연속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빼기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 곱하기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나누기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름 정리는 결국은 우리 아까 따름 정리일 때 보면 다항식일 때 이 다항식일 때 바로 이것이 성립한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 연속성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합성함수의 두 합성함수의 그 연속함수의 합성함수는 연속이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